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혼돈의 장이었습니다. 죽일 듯이 하락하더니 막판에는 쭉 올려주고 그나마 안정감을 주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우선 목요일에는 FOMC 끝나고 미국 국채 금리가 2년물은 올라가고 10년물은 조금 빠지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2년물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경기도나 이야기 나오면서 10년물은 빠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으로 성장주에는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5.8% 올랐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빼고 보는 근원 CPI는 4.9 올랐는데요. 예상이 4.8이었고요. 4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는 2년물이나 10년물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시의 안 좋은 부분으로는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금리는 올라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금리는 경기가 좋다는 기반으로 올라가야 좋은 건데 반대적으로 경기 우려 목소리는 높아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분은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FOMC에서 파월 의장에게 0.5% 금리를 올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은 0.25%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0.5%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리는 부분이라서 이번 해에 만약 4번 올리면 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고 공급망 문제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임금 상승은 좋은 거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임금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공급망의 문제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니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무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모든 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듯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라서 증시를 신경 쓰기보단 경제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증시 쪽으로 보면 칼춤을 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더 이상 비둘기파적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증시의 방향은 이미 하락 쪽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폭락을 이야기한다기보단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제가 목요일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애플의 주가 반응을 주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회사 일이 늦게 끝나면서 오늘로 미뤄지게 되었네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증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테슬라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에는 다행히 조금 올라와 주었지만 저점을 더 낮추었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공급망 문제 이야기와 신차 출시가 늦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증시가 어느 정도 받치는 힘이 있거나 힘이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아직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어제 애플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없이 오르는 척만 하고 음봉을 만들어서 마감을 했다면 아마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나면서 다음 주에는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애플을 주시했던 이유는 마소도 좋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이틀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왜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실적 발표로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건가? 버티는 거라면 개미몰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걱정이 살짝 들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어제는 애플과 비자, 마스터가 힘을 내주면서 증시에 좋은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고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되었던 테슬라 차트인데요. 과거의 고점을 뚫고 상승을 잘해주다가 작년 1월 고점 아래로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 구간은 주가의 흐름이 좋게 상승한 건 아니었고요. 마치 밈주식처럼 올랐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많이 내려와서 반등을 줄 수는 있다고 예상이 드나 어제 반등 잘 해줬죠. 다시 고점을 향해 상승을 할 거라면 굳이 이 구간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이든 긴축이든 경제 둔화이든 무언가 투자자들에게 매물을 내놓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거라 생각이 드므로 투자자들이 쉽게 매수 포지션으로 확 돌아서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 상황으로는 작년에 돈 풀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경제와 증시 부분을 지켜면서 왔는데 이번 해가 그 결과물을 보는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지표도 잘 지켜보면서 주식을 해야 하고 주의를 살피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보세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8년 고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도 투자자들이 증시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래의 매수세가 많이 포진되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하락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외에 페이팔, 스퀘어는 말도 없이 내려왔고요. 마치 하락의 선행지표를 한 것처럼요. 증시는 절대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내려가고 하면서 큰 차별화 장세를 만들면 안 됩니다. 폭락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큰 차별화 장세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느 종목이 어느 멘탈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증시에 문제가 생긴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에 딱히 문제가 없거나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특히 말도 안 되게 반응을 해서 막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 둘 나오는데 어느 종목은 살아남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증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스퀘어는 죽어나는데 그때 다른 종목들은 상승해서 고점을 탈환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결국 페이팔, 스퀘어만큼 하락하는 종목들이 하나 둘 나타났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실적 발표들이 끝나가면서 추가적 상승이 없다면 지금 경기 둔화 우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면서 증시 문제가 하나 둘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요즘 개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고요. 요즘 빅테크, 우량주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본에 충실하자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여튼 빅테크 우량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나 여러 이슈로 성장주가 힘을 쓰기 힘든 시기다 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증시가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끌어올리면 큰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 올리려면 그 이상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매수세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매수 물량들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끌어올린 매수세가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우스갯소리로 누가 주가 조작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서 힘든 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 주는 무조건 상승장이 나와야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추가적 하락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발 더 나은 주식생활을 위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락이 계속되면서 버티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작정으로 버티세요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 투자들 보세요.
위에서 매수 다 하고 물리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면 좋은 자리에 사서 평단을 낮추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상투 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 장기 투자입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시작했던 시절엔 단타나 스윙이 유행했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책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가져가는 건지 알고 어디서 매수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매수하고 상투 틀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면서 주식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좋은 시간표에 주식을 시작해서 주식 왕인 줄 알았죠. 그리고 어깨 으쓱하면서 주위에 주식하라고 권유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계좌가 제자리로 돌아오니 굉장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하락해서 증시도 불안하고 해서 매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팔았다는 거지? 하면서 화가 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장기 투자의 시간표가 틀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다들 작전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상투 틀고 장기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조금씩 시작해보려 합니다 라고 하니 그때 제가 제 자신을 한심해하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반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미움으로 가득 차면서 주식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버티세요 라는 말에 괜찮아 하지 마시고 플랜을 짜세요. 주식에는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플랜.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외쳤던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떤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과거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좋은 작전을 만들고 왔다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장기 투자 이게 버티는 겁니다 하면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발짝 더 나아간 질문을 하시고 좋은 플랜이 있다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플랜의 예로는 작년 저의 영상들 썸네일로 확인도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상 손절하려니 너무 많이 내려와서 뜸들이게 되고 생각만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손절을 놓친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종목을 내가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모든 종목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마이너스를 상쇄를 시키는 플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자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요즘 하락 장세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어제의 반등으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닷컴 버블과는 달리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와주고 있어서 버블은 아니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77%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요. 원래는 이번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거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반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니 주가가 빠지면 주가가 싸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희망회로 돌릴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주일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